목요일의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르기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러너들 사이에서 뭐 운동 부스터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러닝의 퍼포먼스 향상을 좀 목표로 해서 그런 걸 원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건기식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젤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약 같은 것도 따로 드시는 분들 계시고 뭐 비타민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러닝이 단순히 이제는 그냥 건강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넘어서서 뭔가 여기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추가적인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트렌드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트렌드 조사하는 게 있어요. 마케팅 쪽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특히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러닝을 좀 도전, 그래 목표 달성, 성과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핫해진 부분이 아르기닌입니다. 작년 정도까지는 카페인이 약간 핫했어요. 러너들 사이에서. 근데 올해는 아르기닌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르기닌을 먹고 달렸더니 뭐 지치는 게 좀 덜한 것 같다. 그리고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더라. 뭔가 호흡이 좀 잘 되더라. 라는 그런 후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먹었는데 뭐 효과 모르겠는데 아니면 먹었는데 일단 좀 속이 좀 불편하던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경험담, 경고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르기닌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알아보고요. 우리 러너들에게 러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 경험담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해외에서 직구로 아르기닌을 샀어요. 두 통을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용량으로 두 통을 구입을 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용량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용량이 함유량이 국내에서 먹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함유량을 가진 그런 아르기닌 제품이었거든요. 엄청난 고함량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없이 진짜 아르기닌만 있는 그런 알약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건기식 같은 것들을 먹고 달렸는데요. 처음에 한 1, 2주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고 계속해서 복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제가 진짜 이렇게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큰 효과를 좀 봤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부분은 어디냐면요. 호흡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어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르기닌을 복용한 후에는 이런 호흡이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빠르게 달린다고 하면 그냥 저는 5분 초반대? 5분? 요 정도로 이제 5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결코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르기닌을 한창 먹을 때는 4분 초반까지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달려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뛰는데 호흡이 가쁘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호흡하던 달리기 하던 정도만 해도 예전엔 제가 예를 들어서 4분대로 딱 진입을 하면은 호흡이 좀 많이 가빴다는 느낌이고 좀 견디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게 너무 쉽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충분히 버틸만 한데 이 정도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르기닌 복용을 좀 중단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하여튼 저는 도움을 좀 많이 봐서 제가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그리고 부작용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나중에 좀 필요하면은 다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리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빨라지면 좋겠지만 먹는 걸로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선호한 사람은 아니어서 앞으로 뭐 진짜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이 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르기닌이 뭐길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느냐. 아르기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기닌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준필수 아미노산하고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요, 이 아미노산을 체내에서 스스로 좀 합성을 해냅니다. 합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건 비필수 아미노산은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무조건 먹어야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외상을 입었다든지 그리고 약간 강도 높은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섭취가 추가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필수 아미노산 혹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몸에서 만들어지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경우엔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성분, 영양소다, 아미노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왜 우리 달리기에 좀 도움이 되느냐? 네, 그거는요, 산화질소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재료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산화질소가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거는 이제 원래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느슨해지면서 점점 이게 좀 벌어지는 거죠.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원리냐면 이게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세포 자체를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텐션을 조금 줄여주면서 혈관이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힘을 좀 뺀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에. 기존에는 혈관이 탱탱하게 이렇게 좀 딱 잡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이게 약간 힘이 빠지면서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빡 뿜어져 들어올 때 기존의 혈관이 탱탱하면은 이게 딱 잡고 있으니까 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힘이 약해지고 나면은 이게 혈액이 막 치고 들어올 때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양의 혈액을 저희가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로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구멍이 넓어지게 되니까 더 많은 혈액이 흘러갈 수 있겠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몸의 뭐 구석구석, 특히나 근육 같은 곳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 영양소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혈액이 하는 중요한 일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달리기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라든가 생리작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런 산소와 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면 산소가 필요해지는데 그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채워지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또 있느냐? 어떤 그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치가 조금 향상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내가 필요한 산소가 계속 공급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운동 강도를 높여도 버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혈류량이 또 늘어나니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젖산 같은 피로물질, 유발물질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제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전체적으로
뻥뻥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르기닌이 뭐 지구력을 향상시켜 준다, 피로를 감소시켜 준다, 뭐 운동 후에 뭐 회복을 빨리 시켜 준다라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르기닌 같은 검색해 보시면 막 그런 문구 적혀 있을 거예요. 일상의 피로 감소, 운동 안 해도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로 감소해주고 뭐 회복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피로를 뭐 해소시켜 준다기보다는 우리 몸을 좀 더 순환을 잘 시켜줘서 혈관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순환을 잘 시켜줘서 그런 우리 몸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 회복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기닌 자체가 뭔가 지구력을 높이는 뭔가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피로 물질을 이거 자체가 없애준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뭔가 아르기닌 그때 고함량 아르기닌 먹었을 때 산소가 빨리 공급이 되니까 호흡이 좀 달린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다르게 보면 어떠냐면은 제가 아르기닌 먹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반대로 본다면 제가 그동안 혈류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는 게 나쁜 건 아닌 게 이런 걸 먹으면은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기닌을 먹었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혈관이 굉장히 좀 넓거나 혈류량에 문제가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가 달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뭐 폐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르기닌 먹었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하는 분은 그 부분에 혈관 확장이나 혈류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혈액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혈류량에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압니다. 제가 혈류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좀 조심하거나 비트 주스 같은 거 잘 먹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것도 이제 질소염이 들어있어서 이런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적은 비트 같은 걸 많이 먹는 이유가 제가 이런 아르기닌을 먹으면서 제 몸 상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르기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영국에서 진행되어 있는 영국 엑서터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연구한 것도 보면은 이런 그런 아르기닌 같은 것들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굉장히 운동 효율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거의 좀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일관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물론 단점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아르기닌이 이거 말고도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산화질소를 통해서 혈관 확장되는 거가 있긴 한데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러너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피로 물질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좀 기능을 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라는 게 우리 중추신경계의 피로감 같은 걸 유발을 시키고 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좀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뛰다가 우리가 뭔가 턱턱턱 막히는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런 피로 물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우리 몸의 순환이 어느 정도 그때부터 에너지 생성 이런 것들이 조금 장애가 생긴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아르기닌이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에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환시킨다고 할까? 요소 같은 걸 하여튼 그 전환시켜서 뭐 소변으로 배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아르기닌이 이런 정화 시스템을 더 잘 돌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에서도 뭐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 진행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것들 입증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효과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잠시 성장기 어린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도 조금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보통은 뭐 키 크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근육이 운동을 했을 때 뭔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뭐 재생하고 단백질을 합성시켜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성장 호르몬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고 많이 드셔도요, 이런 근육으로 100%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그때 이런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퍼먹어도 그게 100% 우리 근육에 내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장 호르몬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르기닌을 드셨을 때 좀 더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르기닌은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진짜 와 저건 무조건 먹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실제로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기닌을 드시는 방법은 뭐 당연히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게 좋긴 하겠죠. 뭐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음식들에서 아르기닌이 들어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러닝을 할 때 퍼포먼스의 차이를 느낄 만큼의 고량 많은 양의 아르기닌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보충제 같은 것들을 좀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충제 찾아보시면 이제 L-아르기닌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 뭐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양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적게는 3g에서 많게는 6g 정도를 이렇게 먹으시면 되는데, 사실 판매되는 그런 보충제들이 함량이 정말 많아요. 진짜 엄청난 고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조금 작은 용량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 몸의 변화를 좀 살피시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고함량으로 차근차근 변경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살 때 무조건 끝판왕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얘기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아르기닌이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비교적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특정 어떤 분들에게는 이걸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기계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셨을 때 뭔가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가 나온다든지 속이 계속 메스꺼운 이상한 좀 느낌이 든다든지 뭐 복부가 좀 팽만한 그런 뭐 가스가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장에 아르기닌이 부담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있고요. 그리고 저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혈관 확장 기능 때문에 혈압을 더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그런 아주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비트 주스를 먹으면서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약간 저혈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혈관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운동할 땐 좋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저혈압의 어떤 그런 증상들을 느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뭔가 핑하고 약간 어지러움증이 살짝 느껴진다든지, 기립성 고혈압,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피가 막 확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에서 두뇌에서 피가 확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혈압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혈관 확장시켜주는 이런 보충제나 이런 성분들이 과도하면, 적당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과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엄청난 고함량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피부로 막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느꼈던 단점 중 하나는요, 이 그런 뭐랄까 포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들입니다. 근데 헤르페스 보균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49세 사이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2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라고 연구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하다 피곤하면 입술 같은 데 옆에 그런 물집 같은 포진 같은 거 발생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은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싶거나 몸이 피곤하고 했을 때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부분 이런 데에다가 아주 작게 토돌토돌하게 이런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포진. 그런 경우도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경우인데요.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도 아닙니다. 15세에서 아까 얘기했던 15세에서 49세 인구 중에서 37억 명이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의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눌러주고 있어요. 이게 평생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눌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기닌이 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밌게도 아르기닌이 이 바이러스의 먹이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래요. 그래서 꾹꾹 눌러져 있고 활동을 못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먹이를 딱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별로 피곤한 것 같지도 않고 건강한데 뭐 입술 주변이나 이런 곳에 포진, 수포, 작은 수포가 생겨요. 그리고 발 같은 데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발에 이런 아르기닌 먹었을 때 발에 수포가 생기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뛰었을 때 이 수포가 커지면서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수포가 얼굴에 막 생기면은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르기닌을 못 먹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아르기닌 먹었을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만 더 피곤해도 뭔가 입술 주변에 포진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가지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저혈압,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포진 수포가 생기는 거, 요 두 가지 때문에 아르기닌 고함량 먹는 거는 그만뒀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뭐 에너지 젤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양이 적은 그런 아르기닌이 있는 제품 같은 것들은 지금도 먹습니다.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더 엄청난 기능, 성능의 우리 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고함량 먹을 때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신장이라든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섭취를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점 중 하나인데, 물론 이거는요 정말 재미있게도 수많은 연구에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기보다 수많은 연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탈모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탈모가 없어서 다행히도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요. 탈모가 있는 분들 있죠. 이미 탈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탈모가 좀 더 심해지더라라는 경험담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연구가 많은데, 희한하게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아르기닌 먹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심해졌는데 탈모가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간 그 세계 미스터리 영역이 아닐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탈모는요 아시다시피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괜히 먹었다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그거는 되돌리기가 매우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쉽겠지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아르기닌을 제가 무조건 먹지 말라고 얘기 드리긴 참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보충제는 그렇지만 생기면 즉시 섭취는 중단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양을 줄이신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아르기닌 먹는 거는 끊었고 대신에 제가 먹는 그런 다른 거에 소량 들어있는 거는 먹습니다.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러너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르기닌 정말 먹어야 되느냐? 당연히 필수는 아닙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도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기록이나 목표 달성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양을 처음에는 작게 해서요.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한번 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혈관 확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게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이거 먹는다고 해서 전혀 좋아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좀 더 몸에 내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걸 찾아내시고 적정한 그런 양으로 드셔가지고 달리기 더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